6월 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 하이킥에서도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뉴스 하이킥이 주목한 오늘의 격전지는 인천입니다. 앞으로 각 당의 인천시장 후보들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박남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천시장이신데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박남춘 후보께서 다시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그 재선에 성공한 인천시장이 딱 2명이에요. 네. 그마저도 이제 12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예. 이제 이 시장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정책들이 네.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쉽게 뒤집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인데, 네.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걷다가 후퇴하는 시정, 이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많은 난제를 풀어오고 미래로 나아가는 먹거리 같은 걸 잘 장만을 해놨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한 제가 완성도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재선에 꼭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들께 가장 관심이 높을 가장 이번 선거 쟁점이 될 현안 한 가지만 꼽는다면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예,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어떻게 이제 되살릴 거냐. 네. 예, 이게 그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당선인께서 또 자신의 1호 공약이던 네.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지금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네. 우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19 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의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박남춘 후보께서 다시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인천 시민의 삶이 바뀔지 가장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윤 당선인의 후퇴한 공약 이거 예. 채워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천의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시민께 드렸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업들한테까지도 그 이음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예. 그 카드 수수료를 면제를 해드리면 중소기업이 35만 개가 되거든요. 우리 인천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100조 규모로 커집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평잔이 쌓이면 네. 이제 그 이음뱅크 공공 그 금융 플랫폼을 이제로 나아가서 예. 이음뱅크를 설립해가지고 네. 이제 무슨 학자금융자라든지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받지 못하는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꼭 지원해드리는 이런 그 체제를 좀 갖추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이음뱅크 수립을 하시려면 당선이 되셔야 할 텐데요. 이번에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지난번에도 대결을 펼쳤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재대결, 리턴 매치인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직 시장하고 현직 시장 대결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오히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각자 4년씩 시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재직 시절에 성적표를 딱 보면 아하. 누가 더 일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특히 이제 우리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그 평가하는 그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작년과 올해 이제 인천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네.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아하. 근데 이제 예. 상대 후보는 네. 그 시장 시절이던 2015년도에 그 같은 기관에서 평가받았지만 또 이게 상대방을 헐뜯는 것 같아 좀 미안합니다만 C등급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객관적
그 지표들이 예. 300만 인천 시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4년씩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성적으로 분명히 우위가 가려진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박남춘 시장께서는 스스로의 4년 성적을 대학 성적으로 매긴다면 뭐라고 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매기는 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년 연속으로 예, 최우수 에세이 등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 이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를 보면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상에 유종복 후보가 우위로 나오는 조사 결과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예. 그 대선 결과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약간 열세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시장 재직 시절에 이런 그 차분히 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거는 제가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만 현재로서는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자면 같은 범여권 혹은 진보권 후보끼리 뭔가 단일화 혹은 정책 연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정미 후보도 그 인천 발전이나 우리 인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예. 그리고 또 인천 시민사회에서 또 단일화하라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벌써 이제 단일화를 언급하는 거는 저와 이 후보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각각 지지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정책과 비전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는데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3자 대결이 돼도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의 인천 개항을 전략공천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고문의 인천 출마는 어떻게 작용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 이재명 고문은 우리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계의 이제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과 저는 국민의 부름에 응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특히 이제 인천에서 출마하시는 것을 제가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고문님과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네. 전 인천시장 그리고 이 고문께서는 경기지사로 이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도 했고, 그 우리 수도권 최대 현안인 수도권 메리츠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공동 발표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결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대선 2차전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네.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그 기세를 이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시민께서 이제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한 공약들과 진정성으로 네.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그리고 다가가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재보선 승리와 우리 그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이 후보님과 함께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남춘 후보께서는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인천 개항을 공천을 환영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함께 네. 인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상대 후보인 유종복 국민의힘 후보는요. 인천은 이재명의 도피처 혹은 은신처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를 인천 개항을에 공천한 것은 인천을 깔보고 얕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하. 저는 당과 국민의 부름에 응해서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셨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이 고문이 아마 당과 국민의 그 뜻을 따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5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연결, 그리고 정권 안정론, 뒷받침론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지방선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 민심, 지금 박남춘 후보께서는 그런 정권 안정론이 상당히 강하게 일 것이다라는 예상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정권 안정론이 호응을 받으려면 예. 윤 당선인이 잘 하셔야 돼요. 4년 전엔 사실 제가 당선이 될 때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그 등을 통해서 예.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네. 이 인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이 독선 독주 이런 것이 너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정권 안정론이 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